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무역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드디어 6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6학년 1학기 사회는 크게 두 가지의 이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단원마다 이 세 개의 소주제로 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 우리가 5개를 다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은 바로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이 단원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1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특징, 그리고 경제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2단원에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발전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제 3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인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원은 한 6시간, 많으면 7, 8시간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교류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25쪽입니다. 네, 125쪽부터 펴놓고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무역 들어봤나요? 무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는 이런 경제 활동을 무역이라 그래요. 경제가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경제가 뭐라고 배웠는지 혹시 생각나요? 네. 인간 세상에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이런 것들을 경제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것을 바로 무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무역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물건들을 서로 사고 파는 것,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 이것을 무역이라고 그래요. 적어볼게요. 나라 사이에 물건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 재화 또는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을 바로 이 무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무역이라는 거는 한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나라,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역이에요. 그 중에서 사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고요. 파는 걸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은 다른 나라에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출이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것, 다른 나라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걸 수출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수입은 다른 나라로부터 뭐 하는 걸까요? 네, 사오는 거죠. 사오는 것.
이것을 수입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무역은요, 수출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수출은 다른 나라에 파는 거고요. 수입은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빠졌는데, 여기에 물건과 서비스, 대상이 빠졌네요. 다른 나라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이것을 수출,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오는 것, 수입. 네. 그래서 이 무역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다. 사는 거는 수입이라 그러고 파는 거는 수출이라고 한다. 네.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 중에 영상이 너무 길어요, 조금 압축해서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도 선생님이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댓글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더 영상 길이를 좀 줄여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긴 했는데, 이게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경향의 선생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만 딱딱딱딱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리고 이게 교과서 진도대로 이렇게 쭉쭉 나가다 보니까 일반 수업을 하는 거라고 진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지는데, 거기에는 선생님이 조금 네,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네. 혹시 이렇게 잘 정리된, 압축 정리된 핵심만 딱딱 나온 영상들을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또 한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5분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또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 이쪽 아니면 이쪽에 한번 링크를 걸어 줄게요. 혹시 영상이 너무 길어서 보기 힘들다, 좀 더 나는 핵심만 나오는 영상을 원한다, 그런 친구들은 이쪽이나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그 선생님 채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되게 핵심만 탁탁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강의를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올려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약속은 못 드리겠는데, 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런 무역을 왜 하는지, 이런 무역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나라는 125쪽입니다. 동그라미 나라는 덥고 습하며 1년 내내 비가 내려 사람들은 주로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 과일을 재배한다. 철광석, 원유, 목재, 천연 고무 등과 같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휴대전화,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다. 네. 덥고 습하고 비가 내리고 열대 과일, 그리고 천연 자원들이 많대요. 어디 저쪽 좀 동남아나 이쪽 지역인 것 같네요. 그 다음 세모나라입니다. 세모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난하다. 배, 자동차, 반도체 등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원유, 목재, 천연 고무 등의 자원은 부족하다. 이거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데? 네. 이렇게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나라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 나라마다 이런 자연 환경이 달라요. 자연 환경이 다르고요. 자연 환경. 그리고 자원도 달라요. 아까 동그라미 나라에는 여러 천연 자원들, 철광석 이런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모나라에는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원도 다릅니다. 자원도 다르고요. 그리고 돈도 달라요. 자본도 달라요. 어떤 나라는 돈이 많고 어떤 나라는 돈이 적겠죠. 이런 자본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기술도 달라요. 기술도 달라요. 기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자연 환경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본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기술 이런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만들 수 있는,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도 다르죠. 다르겠죠. 각 나라마다 자연환경, 자원, 자본, 기술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다르고 서비스가 달라요. 이 동그라미 나라는 기술은 없었잖아요. 뭘 잘 만든다 그랬어요? 열대 과일 이런 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모 나라에서는 핸드폰, 자동차, 배 이런 거 잘 만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그라미 나라에서는 세모 나라로 뭘 팔면 돼요? 열대 과일, 철광석, 원유 이런 거 팔면 되죠. 여기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거, 동그라미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거 세모 나라에 갖다 팔면 되겠고요. 세모 나라에서는 어때요? 세모 나라에서는 세모 나라에서 잘 만드는 거 뭐였어요? 휴대폰, 자동차, 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동그라미 나라에 갖다 팔면 되겠죠. 이게 무역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잘 만드는, 서로 잘 만드는 그런 물건들을 각각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을 하면 각각의 나라들은 전부 다 무엇을 얻을까요? 이득을 얻죠. 각각의 모든 나라들은 서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수출을 해도 이익이고요. 수입을 해도 이익이에요. 뭐 수출은 항상 좋은 거고 수입은 항상 나쁜 거고 이렇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만듭니까? 반도체, 뭐 자동차, 배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수입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배나 자동차 이런 거 만들려면 기름 이런 것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철강도 많이 들지만 철강은 뭐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만들기는 하죠. 근데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철광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철광석은 수입을 해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원자재, 원료가 되는 그것들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재가공을 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이런 산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수출이 좋은 거고 수입은 뭐 다 나쁜 거고 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수출이든 어떤 수입이든 모두 상대방 두 나라에게 모두 다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항상 수출은 좋은 거고 수입은 나쁜 거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조금 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외화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입을 해옴으로써 또 우리나라에 또 뭐 많은 일자리도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수입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조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무역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무런 천연 자원이나 이런 게 없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처음에는 오로지 노동력 뿐이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스스로 엄청난 기술들을 개발시켜서 우리나라는 뛰어난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원료를 수입해서 또 다른 나라로 완성된 제품들을 파는 이런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 그게 바로 이 우리나라의 무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나라별 수출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요. 교과서 127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27쪽. 잠깐. 그 전에 126쪽. 126쪽에 요 그림 있죠?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 나라 사이에 어떤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 좋을지 적어봐 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동그라미 나라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대 과일이 있고 철광석, 원유, 목재, 천년 고무 이런 게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자동차, 배가 부족하대요. 세모 나라는요. 배, 자동차, 반도체는 뛰어나지만 원유, 목재, 천년 고무 등의 자원이 부족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모 나라는 동그라미 나라로부터 부족한 거를 사오면 되겠죠. 원유, 목재, 천년 고무, 그리고 열대 과일도 나니까 열대 과일 이런 것들을 사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나라는 세모 나라로부터 부족한 거, 휴대전화, 자동차, 배 이런 것들을 사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 세모 나라도 좋고 동그라미 나라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7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나라별 무역액 비율 2018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출액 비율과 수입액 비율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면 수출 어디에 제일 많이 해요? 네, 중국에 26.8%. 와, 우리나라에 무려 4분의 1이 넘는 그런 금액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네요. 중국은 참, 네. 그래요. 네. 그럼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만 있네요. 미국. 그 다음에 뭐 베트남, 홍콩. 세 개까지만 적어 봅시다. 베트남. 이런 나라에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액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냐. 여기도 중국이네요.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베트남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요. 수입은 중국과 미국과 일본으로 수입을 많이 하네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코로나가 한창 막 엄청나게 막 증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국을 전체 다 차단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끝까지 안 했죠. 그 이유가 왠지 느낌이 오나요? 네. 이래서 못한 거죠, 뭐. 만약에 그 중국과의 그거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금지시켜 버리면 이 경제에 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선생님은 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뭐고 또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프를 보니까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네요.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를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요. 그 다음 석유 제품이네요. 석유 제품. 우와. 우리나라에는 근데 석유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석유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동차네요, 자동차.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많이 팔더라. 그리고 뭐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이거 TV잖아요, TV. TV나 그 핸드폰 액정 이런 거 다 이거죠. 그다음 자동차 부품, 합성 수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네요. 그 다음 수입품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오는 거 1위는 원유네요. 원유가 뭐예요? 기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 천연가스네요. 천연가스. 위쪽 상위 3개만 선생님이 적어봤습니다.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석유 제품, 제조용,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석탄,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우리나라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인데,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해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석유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데, 원유를 많이 또 수입을 해와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반도체와 수입해오는 반도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D램이라 그래서 그 왜 메모리라고 보통 하는데, 컴퓨터 핵심 부품 중에 램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입을 많이 해오는 반도체는 그 뭐 CPU 이런 거 있잖아요. CPU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거든요. 아직 안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CPU 이것들은 인텔, 요새는 라이젠이 엄청 뜨고 있는데 AMD, 그래서 인텔, 라이젠 이런 데에서 만드는 이런 CPU,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이런 쪽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입품들, 컴퓨터 이런 수입품들이 있어야 또 이런 반도체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는 반도체와 수입해오는 반도체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 제품은 우리나라 이 원유가 그냥 천연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름이에요. 근데 이 기름은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이 기름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름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뭐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스팔트까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석유 제품들을 정제한다 그래요. 원유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름으로 나눕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원유를 수입을 해다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해서 이런 석유 제품들을 파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중국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28쪽에 보면 무역놀이 하기가 있는데, 이거 재밌는데 우리가 시국인지라 이걸 또 못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이렇게 학교 나와서 친구들과 이렇게 재미있는 무역놀이도 해보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 사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어떤 경제 교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